장한별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껏 웃지 못했습니다. 추가 합격이라는 기적 같은 순간 앞에서 그는 기뻐하기보다 먼저 고개를 숙였고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한 라운드를 통과했다는 이야기라면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무명전설 속 장한별의 장면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운, 실력, 미안함, 그리고 다시 한국 무대에서 인정받고 싶은 한 남자의 긴 시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명전설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수 장한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경연 결과보다 더 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무대를 보고 실력이 좋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그의 눈물을 보고 사람이 참 진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더해졌습니다. 장한별이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생년월일만 놓고 본명리 풀이에서 그의 실제 삶과 묘하게 맞물리는 말들이 쏟아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주는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정답처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중이 왜 이 장면에 끌렸는지, 장한별이라는 사람이 왜 무명전설에서 점점 더 진한 서사를 갖게 됐는지 그 흐름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수들 사주 중에서 이런 사주는 처음 본 것 같다. 상담을 진행한 사람은 장한별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그저 남자 가수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풀이를 하던 선생님은 처음부터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일반적인 연예인, 특히 무대 위에서 자기 매력을 밀어붙이고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가수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장한별의 성향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법도, 질서,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곧게 가려는 사람. 능수능란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거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을 부리는 쪽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 조금 쉽게 말하면 가수라기보다 성실한 공직자나 의학, 법조, 기술 계통에 더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풀이였습니다. 이 대목이 흥미로운 이유는 장한별의 실제 이력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래 처음부터 한국 트로트 경연을 향해 달려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호주에서 자랐고 공부도 잘했고 치의학과라는 안정적인 길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통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길이었겠습니까? 의사가 될 수 있는 길, 전문직으로 안정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길. 그런데 장한별은 결국 그 길을 내려놓고 음악을 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은 편한 길과는 멀어졌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수의 꿈을 꿨고 아이돌 밴드 레드애플의 보컬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중에게 그의 이름이 크게 각인되지는 못했습니다. 데뷔를 했지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한 시간. 무대에 섰지만 내 이름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하기 어려웠던 시간. 가수에게 이것만큼 아픈 시간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인생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한국에서 쉽게 열리지 않던 길이 해외에서 열렸습니다. 장한별은 말레이시아 무대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현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며 말레이시아 슈퍼스타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이름이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실력을 증명한 가수. 이 이중적인 상황이 장한별이라는 사람을 더 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잘 됐으니 그곳에만 머물러도 됐을 텐데 왜 다시 한국 무대였을까요? 아마 그 안에는 뿌리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고 자신도 한국 대중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해외에서 박수를 받는 것도 물론 값진 일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국에서도 내 노래를 알아봐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명전설이라는 무대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미 해외에서 이름을 얻은 사람이지만 한국에서는 다시 무명으로 서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선택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우승 경력이 있는데 왜 다시 경쟁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 이것이야말로 장한별이 가진 가장 큰 용기입니다. 이미 얻은 타이틀 뒤에 숨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평가받겠다고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대에서 뜻밖의 변수가 생깁니다. 팀 대항전 흐름 속에서 원래 팀 리더가 무대를 해야 했지만 독감으로 컨디션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공백을 장한별이 대신 메우게 됐습니다. 원래 자신에게 예정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흐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연에서는 이런 순간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올라간 무대가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장한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목소리, 묵직한 감정, 그리고 과하게 꾸미지 않는 정직한 보컬로 무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냥 합격이 아니라 탈락 위기 속에서 다시 붙는 추가 합격이었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한별 본인에게는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대는 원래 팀 리더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대신 노래했고, 자신은 주목을 받았고, 자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팀 리더는 떨어졌습니다. 경쟁 프로그램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장한별은 그 결과를 단순히 내가 이겼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안해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은 것 같다고 느꼈고 그 감정이 얼굴과 눈물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보통 경연에서 합격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환호입니다. 눈물도 대개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장한별의 눈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이 붙은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눈물. 자신의 생존보다 함께한 사람의 탈락을 먼저 떠올리는 눈물. 이것은 연출로 만들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오래 무대를 본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압니다. 노래보다 더 사람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명리풀이에서 말했던 정이 많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쪽보다 바르게 가려는 사람이라는 해석이 이 장면과 묘하게 맞아떨어진 것도 그래서입니다. 사주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 시청자가 본 장한별의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경쟁을 하러 나왔지만 경쟁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서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쉽게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키워드는 물기였습니다. 풀이에서는 장한별에게 물의 기운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쇠가 차가운 물을 만날 때 다양한 소리가 난다는 비유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실제 운명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야기적으로 보면 참 절묘합니다. 장한별은 호주에서 태어났고 말레이시아에서 성공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한강이 있는 도시 서울에서 무대에 섰습니다. 모두 바다와 물의 이미지가 강하게 떠오르는 공간들입니다. 해외에서 길을 찾았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처음부터 크게 열리지 않았던 길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의 성과가 다시 한국 무대에 설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물은 흐릅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길을 만나면 방향을 바꿉니다. 장한별의 인생도 어쩌면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해외로 흘렀고 해외에서 힘을 얻은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수입 스타 이야기가 아니라 돌아온 가수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무명전설에서 장한별이 보여주는 매력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과장해서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미 해외 오디션 우승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대를 가볍게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합니다. 추가 합격 후 90도로 고개를 숙인 장면이 회자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 인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이 무대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몸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장한별의 서사는 중장년 시청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 안정적인 길을 버리고 꿈을 선택한 사람. 한국에서 쉽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 해외에서 인정받았지만 다시 뿌리의 무대로 돌아온 사람. 그리고 경쟁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미안함을 잃지 않는 사람. 이것은 단순한 실력자의 서사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까지 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무명전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경연은 냉정합니다. 한 번의 무대가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실수 하나가 흐름을 흔들기도 합니다. 또 장한별이 아무리 좋은 서사를 갖고 있어도 결국 다음 무대에서는 다시 노래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청자의 마음은 따뜻하지만 경연의 점수는 늘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장한별에게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장한별은 이미 누구지? 라는 질문을 더 보고 싶다는 관심으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가수라는 이력이 눈에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 그의 미안함, 그의 고개 숙인 인사,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마음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에서 오래 살아남는 가수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고음만이 아닙니다. 고음은 순간의 박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응원은 사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장한별이 이번 무명전설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추가 합격 한 장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좀 더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점수보다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장한별은 이미 한 번 해외에서 정상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다시 무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박수를 받아본 뒤에는 다시 평가받는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예전만 못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혹시 내 실력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까봐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장한별은 그 두려움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장한별은 앞으로 한국 무대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무명전설의 흐름 속에서 그는 계속 반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말레이시아의 슈퍼스타라는 타이틀을 넘어 한국 시청자들에게도 우리 무대에서 다시 발견한 가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흐름만 놓고 보면 적어도 그의 다음 무대를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히 늘었습니다. 장한별의 이야기는 운이 좋았다는 한마디로 끝낼 수 없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무대로 바꾸는 것은 실력이고 그 무대 뒤에 사람의 마음을 남기는 것은 태도입니다. 장한별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은 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버틴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한별의 추가 합격 장면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것은 그의 노래였나요? 아니면 그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보인 태도였나요? 그리고 앞으로 무명전설에서 장한별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한별의 다음 무대가 또 어떤 울림을 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